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환율 상황, 주식, 채권, 금리 뭐 다 급변동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뭐 중국 뭐 위기가 여러 번 얘기가 되다가 요즘 좀 잠잠한 것 같아서 이쪽에 또 어떤 위기가 있을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은 그 코로나 때 오히려 좀 그 이후에 과잉 방역을 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뭐 경기 침체 수준을 보면 뭐 차이신 제조업 지수 지금 50밑으로 떨어졌고요.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 부동산을 오히려 좀 부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떨어지죠. 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뭐 전형적으로 거래량도 지금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 동안 뭐 그 이래 처음으로 이제 90m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 또한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부양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이 왜 중국 시장에서 중요 포인트냐? 부동산은 지금 중국에서 차지하는 GDP 기여도가 대략 30% 수준 정도까지 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업황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GDP 움직임이 굉장히 큰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은 그 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국영기업 그리고 지방 국영기업 이런 쪽에서 이제 맡고 있는데, 주택과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런 거는 대부분 민영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영기업이 하다 보니까 좀 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개발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그런 사이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작년에 황다 사태도 있었지만 뭐 대형 민영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디벨로퍼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은 시행사, 디벨로퍼가 굉장히 대형으로 규모가 있고요. 뭐 얘들이 이제 다양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PF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얘들은 직접 채권 발행도 해요. 그래서 국내 위안화 채권, 그리고 이제 달러로 조달한 달러 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얘네들도 그 달러 채권 다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뭐 등급 떨어지고 달러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이제 디벨로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채권 발행하고, 그리고 은행 대출도 하고, 또 이제 선분양을 통해서 그 자금을 파이낸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뭐 되게 비슷한데, 한국은 이제 그 뭐 민영 디벨로퍼들보다는 건설사나 아니면 부동산 그 신탁사가 이제 책임 준공하고 그런 형태로 가는데, 중국은 디벨로퍼가 굉장히 이제 대형 디벨로퍼들이, 민영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굉장히 그 큰 부를 쌓을 수가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에 이제 그 계속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이 부동산 개발 업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은행을 갖다가, 은행이 부동산 개발사들한테 대출을 좀 많이 해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대출 연장, 그리고 대출 확대, 이런 이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일부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책임 준공을 이제 시정부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신용 위기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히든 카드로, 이제 과거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뭐 대형 자산관리공사를 빅4라고 하는데, 이 대형 자산관리공사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배드뱅크, 이제 캠코 같은 배드뱅크가 되겠죠. 얘네들이
지금 오히려 부동산에 물려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인민은행은 얘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협조 요청까지 했는데 도와줄 여력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화론 같은 이런 이제 자산관리공사 부동산 비중을 오히려 줄입니다. 예. 일단 자기부터 살고 보자. 이런 상황이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달러 채권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위안화 채권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자산관리공사가 이걸 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원래는 은행들을 구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뭐 비즈니스를 확대하다 보니 사업에 지금 많이 손을 대고 있고, 그래서 좀 리스키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등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돈을 풀어서 부동산 안정화를 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 디벨로퍼들한테 특별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도 그 금리도 인하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지금 이제 부동산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중국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풀기로 해서 일종의 이제 양적 완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금리도 이제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지금 위안화 환율까지 방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위안화는 제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진핑 3년임이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멋지게 인민 앞에 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민들을 다독이는 그런 지원 산업 요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은 좀 당근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저희는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뭐 신용 위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신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용 평가잖아요. 그래서 대형 신용 평가사들이 지금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A+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AA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A+냐 이렇게 이제 그 신용 평가의 이제 그 평정서라고 하는데 그 페이퍼를 보면은 뭐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지배 구조도 불투명하고 근데 크다. 사이즈가 크다. 결국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헝다 사태 때도 이제 뭐 신용 위기까지는 안 가고 신용 등급도 안 떨어졌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신평사들은 뭐 여러 국제적인 이런 이제 이벤트 가지고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라는 거 이거가 가장 어찌 보면 중국에서 그나마 신용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시장 안 좋지만 신용 위기로 지금 뭐 고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결국은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부동산 위기를 타개하려고 지금 중국 정부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 변화 결국은 3년임 전후로 해서 어떤 정책 변화가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과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